네, 전기기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기기를 같이 공부하는 강의의 달인 휴강 최이동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직류발전기의 이론 부분에서 유도기전력과 그 다음에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봤습니다. 직류발전기의 유도기전력에서 어떤 공식 하나를 선생님이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전기자 도체 전체에 나오는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죠? 60A분의 P자 파이 N이다 라고 했죠. 그 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류발전기의 이론에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전기자 반작용은 정의가 중요한 겁니다. 전기자 반작용의 정의가 어떻게 됐어요? 직류 발전기가 회전하면서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그 전기자에 흐른 전류 때문에 전기자 권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다시 발생할 겁니다. 그 전기자 권선의 자기장이 계자 N극과 S극을 만들어 놓은 계자 자극, 즉 주자극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라고 그랬죠.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기자 반작용의 정의.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이 나온다는 것은 좋은 거라 그랬어요? 나쁜 거라 그랬어요? 나쁜 거라고 얘기했죠. 그 나쁜 현상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겠느냐. 예, 자격증 시험에서 물어본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보상권선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직류발전기 이제 전기자 반작용까지 했어요. 즉 유도기전력도 우리가 전체 전기자 도체에서 나오는 유도기전력의 값도 알아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전기자 반작용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전기자를 탈출해서 정류자와 브러쉬와 관계된 내용을 오늘 좀 다뤄볼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정류작용이 되겠습니다. 정류자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정류자는 브러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서 전기자에서 발생된 교류 전압을 뭘로 바꿔준다? 직류 전압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정류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그 정류자에서 정류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은 그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2페이지서부터 시작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교재는 22페이지가 아니라 25페이지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25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정류작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를 좀 확대시켜 놓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그림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 정류작용, 어떻게 해서 교류 기전력을 직류 기전력으로 바꾸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이 아이디어를 같이 수업 시간에 공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류 기전력을 직류 기전력으로 바꾸는 방법, 아이디어를 공유를 했었죠. 수업 시간에. 그 내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원래는 교류 전압이 있는데, 교류 전압은 이렇게 양의 반주기와 음의 반주기가 서로 왔다 갔다 교번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아이디어로 제공하는 이제 어떤 직류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뭐였죠? 음의 반주기에 있던 녀석을 반전시킨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류자 편이 두 조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음의 반주기에 나온 녀석을 반전시킨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류자 편을 이제 4개로 바꾸면 이렇게 파란색 실선에 대한 모양의 직류 전압처럼 보이는 거죠. 직류 전압처럼 물결이 별로 이렇게 물결이 안 치는, 즉 맥동이라 그러는데 맥동률이 적어지는 이런 파형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정류자편을 4개가 아니라 뭐 8개를 뒀다 그러면 이 물결 치는 게 더 약해지겠죠. 예, 그런 형태로 지금 음의 반주기를 반전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교재에서 봤던 이 그래프는 도대체 무슨 그래프냐? 자, 녹색 2번 기준으로 볼게요. 2번 선 기준으로 보면
원래 교류 신호가 플러스 0에서 시작해가지고 0에서 쭉 올라갔다가 양의 반주기 갔다가 그 다음에 음의 반주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인파 형태로 되죠.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을 잘라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교류의 한 사이클 중에 교류 신호의 한 사이클 중에 정류할 부분을 이렇게 잘라 놓은 겁니다. 그래프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류가 잘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정류가 뭐 되기 위한 거? 잘 되기 위한 방법. 그 방법. 정류가 잘 되는 그래프가 뭐냐? 이게 의미가,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반주기로 갈 때에 그때 어떤 그래프가 돼야 정류가 잘 된 것이라고 보느냐? 자, 당연히 2번은 양호한 정류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마이너스 반주기를 플러스 반주기로 이제 올린다 그랬으니까 요 정류 부분에서 정류를 잘 해주면 양호한 정류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1번에 나오는 이 보라색 그래프처럼 이렇게 전류의 감소하는 정도가 완만하게 갈 때 이런 부분도 바로 정류가 양호하게 잘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4번하고 3번 그래프를 보면 4번 그래프를 먼저 보겠습니다. 4번 그래프는 정류의 시작점에서 전류가 이렇게 시간, 여기가 시간입니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이제 전류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정류의 시작 초기점에서 시간이 딱 지나자마자 전류가 급격하게 떨어졌죠. 이렇게 전류가 급변하는 현상에서는 불꽃이 생기게 돼요. 브러쉬하고 정류자편 사이에서. 그럼 그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라 그랬죠. 그래서 불꽃 없는 정류가 잘 되기 위해서는 1번과 2번 그래프 같은 구간에서 정류가 되어야 함이 바람직한 거죠. 마찬가지로 3번 그래프를 본다면 3번 그래프는 어때요? 시작점에서는 완만하지만 정류의 마지막 구간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전류가 크기가 굉장히 급속도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류가 급속도로 바뀔 때 급변할 때 불꽃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 불꽃이 발생한다는 것은 좋은 정류가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때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직선 정류 1번 그래프, 직선상에서 정류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정연파 정류 2번 녹색 그래프의 정연파 정류는 두 개가 다 양호한 정류입니다. 이럴 때는 불꽃이 발생 안 해요. 그냥 변화가 슬그머니 있기 때문에. 하지만 3번 부족 정류라고 부르고 4번은 과정류라고 부릅니다. 부족 정류하고 과정류 부분에서는 정류 과정의 시작과 끝에서 불꽃이 발생하기 때문에 좋은 정류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의 의미다.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좋은 정류는 무슨 정류? 1번 직선 정류와 2번 정연파 정류에서 좋은 양호한 정류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는 살펴봤어요. 그래서 정류는 어느 구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그래프가 표현하는 바는 그겁니다. 정류는 이 교류 사인파의 어느 구간에서 하는 게 적합한가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그러면 신호는 이런데 우리가 정류를 할 때는 사실 신호를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류가 좋은 정류, 효과적으로 정류를 할 수가 있을까? 그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직류 발전기의 효과적인 정류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효과적인 정류를 해야 되느냐, 이 리액턴스 전압 때문인데요. 사실은 모든 것은 다 리액턴스 전압 때문에 이 효과적인 정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리액턴스 전압이라는 건 뭐냔 말이죠. 우리가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이거 자속의 증가나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것을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해요.
예,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코일의 인덕턴스에 비례하며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량으로 리액턴스 전압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코일의 인덕턴스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러면 코일의 인덕턴스가 크면 리액턴스 전압이 많아져 가지고 커져 가지고 정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코일에 모두 작아야 됩니까? 인덕턴스를 작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거는 공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예, 공식으로 보여드릴 텐데 지금은 말로만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1학년 때 공부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서 선생님하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이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비례하며? 인덕턴스에 비례하며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량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때의 시간이 뭐예요? 시간이 바로 정류주기입니다. 정류주기. 자, 정류주기라 그랬어요. 주기는 누구의 역수였죠? 정류주기라고 하는 것은 즉 정류시간. 이 TC라고 하는 여기서 표현된 요 TC가 여러분들 정류주기예요. 얘가 정류주기거든요. 그럼 이 정류주기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어떻게? 이 리액턴스 전압은 감소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류 주기도 여러분들 길게 해주시는 것이 정류를 잘 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뭐다? 보극을 설치하는 거예요. 보극. 즉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뭐를 설치한다? 보극을 설치합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켰죠. 그래서 전압 정류라고 합니다. 전압 정류. 이해되셨죠? 예. 전압을 감소시킨다.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보극을 설치하면 전압 정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접촉 저항이 높은 흑연이나 탄소질 브러쉬를 사용하면 또 효과적인 정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정류를 우리가 저항 정류다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류라고 하는 것은 교류 신호를 직류 신호로 바꿔주는 과정인데 그 바꿔주는 아이디어가 뭐였어요? 교류 신호의 음의 반주기를 반전시키는 게 아이디어였죠. 우리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면 그 정류를 시키기 위해서는 정류파형의 그래프가 어느 구간에서 정류를 해주느냐? 바로 이런 구간에서 정류를 해준다. 정류를 해주는 것이 정류가 깔끔하게 나온다. 정류가 잘 된다는 것은 불꽃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류가 잘 되는 구간은 1번 직선 정류일 때 잘 되고 2번 정원파 정류일 때 정류가 잘 되며 그 다음에 부족 정류나 과정류에서는 반드시 정류의 끝점과 과정류인 경우에는 정류의 시작점에서 불꽃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호한 정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양호한 정류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네, 보극을 설치하는 겁니다. 보극. 지난 시간에 전기자 반작용 배울 때 보극과 보상 권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전기자 반작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는 것은 보상 권선이었습니다. 그럼 정류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키는 방법인 보극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나머지 것들은 인덕턴스를 작게 한다, 정류 주기를 길게 한다, 이거는 전부 다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전압 정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늘 시간에는 직류 발전기의 정류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서부터는 직류 발전기 이제 본격적으로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의 달인 휴강 최희동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